자, 줄줄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화장품군들. 자, 비상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금일에도 이 많게는 20% 이상의 하락률을 나타내면서 급락한 종목군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유들, 오늘 하락의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3분기 실적도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이러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업종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지면서 이 화장품 업종들 현재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 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유들 살펴보니까 이 비상이긴 하지만 어떠한 시점에서는 이 기회를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 정리해 보면서요. 현재 초기를 지나 중기로 들어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화장품 업종들, 앞으로 어떤 부분을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K뷰티 계속해서 실적 탄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미국 관세 폭탄 우려가 더욱더 이뤄지고 있지 않나라는 이유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언이 현재 사실화되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일어나면서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이러한 전반적인 관세 부담감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화장품 주들에게도 부담감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도 수출액은 올해 대비해서 16%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화장품 업종들은요, 이 안에서 분위기가 좀 나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미국의 생산 기지를 둔 ODM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이 수혜를 볼 것으로 여지가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 브랜드사들은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부담감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감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초기에는 미국 소비 회복 가능성도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공언으로도 생각이 되면서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들의 다양한 이 하락의 이유 중에 안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우려감은 전 오히려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정부가 어떻게 이 대응을 좀 방안을 마련해 줄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 관점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말 동안 중국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재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서의 실망감이 또 크게 우려감으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광군제에서도 화장품주들이 크게 활개를 띠지 못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 근거들이 붙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현재 시점보다는 더 하락으로 갈 그러한 이제 움직임보다는 회복 가능성이 더 큰 움직임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나 그리고 이 기대치는 좀 못 미치거나 시점이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살려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업종에게 이 현재 이 최저점 바닥을 지나고 있는 중국 관련해서의 화장품 업종의 움직임이 회복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또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또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말 동안에 이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되지 않아서 실망감들은 비춰질 수 있겠지만요. 현재 이 중국 관련해서의 우려감들이 크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2024년보다는 2025년은 그보다는 좋은 흐름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 면세점 매출액 추이나 그리고 한국을 찾아주시는 중국인 관광객 이러한 추이도 앞으로 2023년이나 2024년보다 내년의 흐름세가 조금 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 앞으로 중국은 긍정적인 시점이 더 필요하다라고 시각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이 미국 경기가 정점을 찍고 있는 시점에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뎌지고 있어서 화장품주들이 더 기댈 곳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 실망감이나 우려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현 시점보다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화장품 업종들에게 향후에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실적 관련해서의 우려감들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한국
화장품을 두고 피크아웃이다, 아니다라는 관점들이 좀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에서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움직임들, 실적 발표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미국이나 이 다른 국가에서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는 증권가나 제 생각으로도 K뷰티는 안정적인 구조적 성장세에 접어든 만큼 4분기에서는 이 분위기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 현재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의 현재 기회로서 좀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화장품 업종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이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도요, 이 가성비, 이 트렌디적인 소비가 계속 자리를 잡으면서 주 연령층, 주 고객층이 젊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현재 뷰티 시장 증가되고 있는 이 성장률 안에서도 크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 연령층, 고객층의 이러한 소비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의 성장률 둔화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 한국 화장품 점유율은 1%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분은 더욱더 증가될 여분, 이 가능성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의견들 나오고 있고, 또 미국 아마존 뷰티 매출 추이와 함께 K뷰티 침투율을 올려간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에서 아마존 매출에서 한국 화장품이 크게 소비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요, 향후 유통망이 넓어지고 있는 이러한 국가 안에서 온라인에 대한 유통망이 넓어지고 있는데, 자, 더 나아가서는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얼타뷰티나 세포라 온라인 등에서도 한국 브랜드들이 입지를 넓혀갈 여지가 높다라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 트렌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구조적인 업태 변화에 따라서 이 사이클은 중장기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급증의 움직임보다는 점차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음은 또 기대로서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화장품은요, 미국, 중국, 일본 외에도 기존 3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이 신흥 국가에서의 성장률이 더욱더 크게 나타난 이러한 연도로도 좀 비춰지고 있는데요. 자, 화장품 침투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들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통상 대다수의 국가에서 1위 화장품 수입국을 차지했던 프랑스나 미국이 현재 2024년에서 미국과 태국에서는 이 프랑스를 이긴 국가가 한국이죠. 한국이 그 해당 국가를 추월함에 따라서 향후 성장성도 계속 내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미나 유럽 지역은요, 아직 한국 수입 비중이 미미한 점을 지켜봤을 때 점유율의 상승 여지는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향후 미국이나 중국, 일본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의 성장률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국가에서의 기회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덥고 습한 나라에서 그리고 GDP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국가에서 한국의 화장품들, 이 선크림들이 크게 인지도를 올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1인당 이 민간 소비 비중이 평균 60% GDP 대비 민간 이 소비가 더욱더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는 국가에서도 전반적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젊은 세대들이 자국 경제 성장을 위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 성향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말레이시아,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같은 경우에도 한국 화장품들 계속 증가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시점이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뷰티, 이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이 미용 기기들도 동반적으로 이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 뷰티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서 다양한 방법이나 다양한 산업으로 이 미국이나 대형 국가들을 노릴 만한 기회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주들은요, 이 3분기 하반기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기업별로의 정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투자 포인트를 잘 알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ODM, OEM 기업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바빠질 가능성 높지만 한국 화장품 브랜드사들은 조금 더 경쟁력은 치열해질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외에 다른 국가에서의 성장률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중국 관련해서의 기업들은 이 중국에서의 회복세가 이루어지는 구간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인디뷰티 브랜드들은 어느 국가로 이 진출해 나가고 있고 또 어떠한 제품군들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트렌드는 변화되고 있고 카테고리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화장품 시장, 그 구조적인 성장 안에서 한국 화장품들 경쟁력 갖추면서 전체적인 증가의 흐름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우려감보다는요, 이 회복되는 구간과 그리고 더욱더 크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 화장품들의 외형 성장, 수익성에 대한 이 매출 성장 등 다양한 곳에서의 긍정적인 방향성이 하반기와 2025년에는 더욱더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양한 이유들로 이 주가가 하락에 업종 전체적인 하락을 이뤄내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현 시점 굉장히 더욱더 매력적인 주가의 이 포인트로 자리 잡을 가능성 높기 때문에요. 현재 하락의 흐름 안에서 비관적인 태도보다는요, 조금 더 긍정적인 태도로서 좋은 자리들을 선점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종들의 하락의 이유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켜볼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기회로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의 근거들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 이제 초기를 지나 중장기적인 이러한 중기로 들어서고 있는 화장품 업종들 향후에도 제가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들로 빠르게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화장품에 대한 기대 가지고 영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